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요리해보는 코너죠. 새로운 뚝딱맨과 함께하는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입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6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내 기술진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지난 22일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발사 102분 만에 목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이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고 국내 항공우주기업들이 참여해 지난 2015년부터 약 1,5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위성 핵심 구성품들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위성입니다. 지구 정밀 관측을 위한 것으로 국토와 자원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에 활용됩니다. 두 번째는 공군 소식입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공군 김해기지를 방문해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이 총장은 김해기지 내에 있는 공중기동정찰사령부와 5공중기동비행단 등 5개 부대를 방문했고 밤낮 없이 인명탐색 구조에서 공중급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무를 완벽히 수행 중인 장병들이 자랑스럽다며 격려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관련 내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보건소에서 방역지원 임무를 수행 중인 육군 특전사, 비호 부대와 온누리 부대원들이 103일 만에 천마부대와 황금박쥐 부대와 임무를 교대했습니다. 보건소 방역지원에 동원된 육군 특전사 장병들은 확진자 동선 파악 보고와 실시간 격리자 관찰에서 격리자 물품 포장과 전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맡았는데요. 서초구 보건소장은 그동안 고생한 대원들을 위해 마련된 송별회에서 고마움의 표시로 표창과 함께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육군 25사단에서 다목적 차륜형 장갑차 코비코 시범 운행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를 군에서 시범 운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 시행한 제도를 여러 기업이 활용하고 있고 코비코 역시 국내 중소기업이 수출용으로 제작한 다목적 차륜용 장갑차입니다. 코비코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야전 부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장갑차입니다. 총 중량이 12톤, 길이만 6m에 높이는 2.3m가 넘습니다. 또한 장병 1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7.62mm 탄에 대한 방탄 성능과 대전차 지뢰 방어 능력을 갖췄고 최고 시속 120km로 고속 주행이 가능하며 1m 깊이의 도하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는 서해수호날이 만들어진 지 6번째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3월 26일이었죠. 제6회 서해수호날 기념식이 평택에 위치한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진행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우리 해군의 주력 상륙함인 천자봉함과 노적봉함 함상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기자 속풀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 자, 이번에는 지난 사골처럼 우려낸 깊은 뉴스, 기자들의 속풀이를 제대로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에서 봤듯이 이번 주는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순한 맛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순한 맛 키워드부터 살펴봤습니다. 일단 2010년 3월에 있었던 일이죠. 어느덧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바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조 기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서해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피격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에 천안함엔 모두 104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조원 104명 중 58명은 현장에서 구조가 됐고 결국 46명은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상황이 발생하고 다음 날인 27일부터 본격적으로 해난 구조대와 폭발물 처리반 68명이 최초로 탐색 구조 작전을 시행했고요. 다음 날 밤 10시경 해군의 옹진함이 음파 탐지기로 천안함 한미 위치를 확인해냅니다. 자, 한미 위치까지 확인했어요. 항상 사실 또 천안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실종된 46명을 제외하고 한 분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주호 준인데요. 네.
한준희는 해군 특수전 여단 수중폭파대, 그러니까 UDT-실의 소속입니다. 천안함 피격 후 닷새 뒤인 3월 30일 오후 5시 천안함의 함수 부분에 대한 탐색 작전을 진행하던 중 현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네, 또 천안함, 지금은 또 어디 있죠? 네, 사건이 발생하고 3주가량 지난 4월 15일 한미가 먼저 인양이 됐고요. 네. 이때 실종자 36분의 시신이 수습됩니다. 이틀 뒤인 함수가 인양되면서 평택 이함대 사령부 천안함이 모두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현재는 안보 견학용으로 평택 이함대에 전시돼 있습니다. 네, 사실 서해 수호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폭격 도발 사건이 함께 포함되는 날입니다. 당시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고 싸웠던 서해 수호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정부 기념일입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서해 수호의 날은 대한민국 해군의 희생이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발한 3월의 넷째 금요일로 지정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앞서 언급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날과 같은 3월 26일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자, 55용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네. 55용사. 사실 뭐 천안함 전사자분들 포함해가지고 더 추가로 되는 인원들인 것 같은데 55용사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네, 55용사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윤영하 소령 등 6분,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이창기 준이 등 46분과 천안함 피격에 따른 구조 활동으로 순직한 한주호 준이, 그리고 연평도 폭격 도발로 전사한 서전우 하사를 포함한 두 분이 추가가 됩니다. 이분들은 모두 합하면 55용사가 되는데요. 사실 이분들 말고도 당시 현장에서 싸웠던 분들, 그러니까 생존 장병들이죠. 모두 용감하게 우리의 국토를 지켜냈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안타까운 희생이 다시금 안보 의지를 다지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우리 군이 또 안보 결의를 다지는 어떤 주간도 또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지난 3월 26일이었는데요. 국방부가 특별한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를 안보결의 주간으로 운영한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먼저 해군은 부대별로 우리 바다를 넘보는 자, 그 누구도 용서치 않겠다는 등의 결의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또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도 개설해서 한 송이 헌화와 추목을 남기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또 희생 장병들을 위한 현충 시설들에 대한 것도 곳곳에 많이 있죠. 네, 그렇죠. 내 주변 곳곳을 돌아보면 서해 수호의 날과 관련한 현충 시설들이 참 많은데요. 평택 해군 제2함대 내에서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한 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제2연평해전 전적비가 있고, 제2연평해전의 치열한 격전을 엿볼 수가 있는 참수리 357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용사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한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또 풀어봤는데 그럼 이어서 지난 맛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맛 주제 덕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서해 수호의 날과 관련된 기념식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올해 6번째로 맞이한 서해 수호의 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서해 수호의 날 행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우리 해군의 주력 상륙함인 천자봉함과 노족봉함 함상에서 거행이 됐고요. 생존한 참전 장병들이 들려주는 그날의 기억과 함께 헌정 연주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뭐 사실상 뭐 헌정 영주까지 진행이 됐다고 들었고 사실 네. 코로나19 국면이 지금 계속 연장돼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 인원도 최소화했다고 들었고 무엇보다 이 마스크의 의미를 또 담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명 국제 신호기라는 게 그려졌었는데요. 서해 수호 55용사들을 기억하겠다는 문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국제 신호기는 선박끼리 소통하기 위한 깃발로 총 40개의 깃발이 있는데요. 26개의 알파벳과 10개의 숫자, 대표기 3개와 회답기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기는 문장의 시작을 상징하고 이를 통해 총 3개의 문장도 만들 수 있는데요. 네. 행사장 상공에는 고 한주호 준이가 소속된 해군 UDT와 해병 수색대, 육군과 공군 특수 임무부대가 55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신호기를 달고 고공 강화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안함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념식에서 천안함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해군은 2023년 이후 새로 건조하는 신형 호위함에 천안함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천안함 이름과 함께 그 배에 탔던 우리 장병들도 영원히 기억된다는 의미에서 유족과 생존 장병들도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반겼다고 합니다. 자, 헌정군가를 부를 때는 우리 해군 전력들도 출항을 했죠. 네, 맞습니다. 직접 출항해 용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해군의 대잠 고속당전 4척을 선두로 제1, 제2 연평해전의 산증인 참수리 고속정과 2016년에 진수된 신형 고속정, 참수리 211호정, 제2 연평해전 용사들의 이름으로 명명된 PKG 유도탄 고속함 중 조천형함과 차기 호위함 경기함이 서해수호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네, 다음 주 구조활동 중 순직한 한주호 준이에 대한 추모식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데요. 실존장병 구조작전을 수행하다가 순직한 고 한주호 준이 추모식이 해군 특수전 전단장 주관으로 해군 교육사령부 앞에 진해루 한주호 준이 동상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기념식의 다양한 내용들 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매운맛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운맛. 서해수호 55용사 유족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사자들을 위한 추모도 그렇지만 남은 유족들의 명예와 자부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사자들의 집에 직접 명패를 달아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 기자 어떻습니까? 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인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몰, 순직군경의 유족들에게 순차적으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국방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명패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겼죠?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명패인데요. 네. 태극 문양과 훈장을 상징하는 원형 문양이 아래에 있고요. 하늘을 상징하는 괴와 호국 보훈의 불꽃이 위쪽에 배치돼 특별한 희생과 호국 정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살펴봤고 그럼 이제 올해는 몇 분께 이거를 드리게 됩니까? 네, 올해는 전몰, 순직, 전상군경의 유족 등 약 11만 5천 명에게 전국의 지방보훈 관서를 통해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내년까지는 전몰, 순직군경 유족 22만여 명에게 명패가 주어지고요. 참고로 지난 2020년까지는 전사 장병이 아닌 독립, 호국, 민주유공자 등 34만여 명의 국가유공자 본인 작택에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네, 광활한 바다의 공포와 포탄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서해를 지켜낸 호국 영웅들 참되고 의로운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부단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숨 돌리고 오겠습니다. SNS에 올라온 국방 소식들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이번엔 SNS 여론을 향해 보는 코너입니다. 밀리터리 카페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메뉴입니다. 이번엔 해군 장교부사관의 하루를 소개하는 브이로그 해브리타임 해군 잠수함 사령부의 24시 시작해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해군 잠수함 사령부 건종호 데이.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인데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잠수함에 탑승해볼까요? 드디어 잠수함 입성.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볼까요? 이건 잠수함 잠망경. 직접 운용하는 모습도 시연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부 탐색. 이쪽에 승조원 침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편하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모든 음식을 다 만드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리 기구 같은 거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냉장고고요. 두 개가 오븐입니다. 이게 틸팅 쿠커라고 해서 국소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럼 좋은 음탐사의 자질 들어볼까요? 오디오 신호와 눈으로 음탐사가 되려면은 일단은 귀가 좀 밝아야 되고 자기 주도적인 판단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대한민국 해군 유튜브 잠수함 승조원의 하루 해브리타임 해군 잠수함 사령부 건종호 데이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메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마음 따뜻해지는 훈훈한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새벽 2시 30분 충북 청주시의 한 주택가인데요. CCTV 영상에서도 하늘로 치솟는 연기와 불길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한 청년이 맨손으로 방범창을 뜯어내 지하에 갇힌 모녀를 구해냅니다. 화재 속에서 위험에 빠진 주민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는데요. 이 청년은 육군 30기갑 여단의 김도현 상병으로 당시 휴가 중이었습니다. 이번엔 3월 초에 발생한 대전 통영고속도로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 한편에 전복된 차량의 상태가 당시의 참혹함을 말해줍니다. 전복된 차량에 부상당한 운전자까지 있는 위급 상황. 현장을 지나다 신속하게 운전자를 구한 이가 있는데요. 바로 육군 1군단 박윤신 상사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뛰어든 육군 장병들. 이들이 있었기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가슴 벅찬 감동의 영상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한민국 육군 유튜브에서 휴가 중이던 장병의 순발력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2가지 메뉴는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더 새로운 메뉴로 돌아올게요. 자, 계속해서 기자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텐덤 강화 교육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살펴봤듯이 시원한 고공에서 활공하는 인원들의 모습이죠. 이번에는 육군 특수전학교의 텐덤 강화 교육입니다. 조 기자, 직접 다녀왔죠? 네, 그렇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육군 특수전학교의 텐덤 강화 교육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월요일에는 특수전사령부 자체 자산인 헬기로 강화가 진행이 됐고 목요일에는 공군 수송기에서 강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 수첩. 기자가 취재 중 만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육하 원칙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조 기자, 비밀 수첩 오늘로 몇 번째죠? 7째 장이죠. 7째 장입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비밀수첩 7째 장. 제가 취재한 내용을 먼저 육하 원칙으로 풀어드립니다. 먼저 누가입니다. 육군 특수전학교의 고공 강화 교관과 교육생입니다. 언제 했냐? 교육은 2월 중순에서 3월 24일까지 약 5주간 진행이 됐는데요. 이날 텐덤 강화는 미사리 고공 강화 교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텐덤 강화는 2인 1조로 9,000피트, 그러니까 2.7km 높이에서 강화가 진행이 됐고 텐덤 강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최종의 특수전 요원이 되기 위해 이제 텐덤 강화를 진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의 특수전 요원이 되기 위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네. 텐덤 강화 훈련을 취재를 했는데 정확히 텐덤 강화 뭐죠 이게? 네, 저도 처음에 좀 다소 생소한 강화였는데요. 앞선 영상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텐덤 강화는 고도의 강화 기술과 침투 능력을 갖춘 주 강화자가 주요 작전 요원 또는 화물이나 무장을 몸에 결속하고 공중으로 침투하는 강화 기술입니다. 강화 기술이 없는 요원이나 정말 중요한 물자를 작전 목적상 특정 지역으로 공수해야 할 때 텐덤 강화가 사용이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에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네, 교육 수준 정확히 보셨는데요. 텐덤 강화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먼저 교육 과정은 지난 2010년도에 생겨서 올해로 11기 교육생을 받았는데요. 우선 입교 조건부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고공 강화 경력이 300회 이상 돼야 입교를 할 수 있고 교육을 해야 하는 교관과 거의 1대1로 교육이 진행이 되다 보니 입교 인원도 한개 기수에 단 4명만이 입교가 가능합니다. 야, 300회요? 네, 그렇죠.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것만 300회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4명밖에 불가능한 거네요. 정말 뭐 선발을 거쳐서 만들어진 인원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또 명칭을 자세히 보면은 고공 강화 300회입니다. 고공 강화는 5,000피트, 그러니까 약 1.5km 상공에서 강화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수 기본 교육이나 특전 부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강화와는 고도부터 낙하산 모양, 강화 기술까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강화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육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제가 교육을 받았던 곳에서 같이 강화 교육에 교육생으로 참석했던 상사 교육생에게 네. 강화 횟수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답변하시길로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700회 이상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자, 해주셔서 제가 또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고수의 고수들이 모였잖아요. 네. 모인 만큼 교육 체계도 사실상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육은 18단계를 모두 통과해야만 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 강화 때마다 교관도 함께 강화를 하는데요. 공중에서 직접 자세를 교정해주기도 하고 강화 헬멧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강화 모습은 모두 영상으로 기록됩니다. 기록된 영상은 교육생들의 자세 분석이나 단계를 통과할 수준이 됐는지 판단하는 데 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18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왔어요. 네. 와서 마지막 단계가 사실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지막 단계는 도대체 뭐죠? 네, 이 텐덤 강화 교육의 마지막 단계, 끝판왕이죠. 마지막 단계는 고공 강화 경험이 전혀 없는 인원을 교육생의 몸에 결속하고 2.7km 상공에서 텐덤 강화를 성공해야 합니다. 고공 강화 경험이 없는 인원이다 보니까 강화 전 긴장을 많이 하고 또 강화 중간에 돌발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데요. 교육생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야만 마지막 18번째 단계까지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 기자도 사실 텐덤 강화 동승자로 함께 하고자 이제 취재를 계속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는 뭐죠? 네, 제가 아쉽게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동승자로 정말 아. 함께 하고 싶었는데요. 네. 실제 작전간에는 누구든 동승자로 함께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인 만큼 안전 목적상의 이유로 공수 기본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동승자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또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네. 네, 특수전학교에서는 이 텐덤 강화 마지막 단계 동승자를 학교 내부 간부들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선발을 또 한다고 그래요? 합니다. 근데 또 이 강화가 또 나름대로 특별한 경험이다 보니까 경쟁률도 또 어마어마하게 상당히 또 치열하다는 점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조 기자 공수 기본 교육을 받아서 다음번에는 꼭 취재를 새롭게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 기자 이날 또 지상에서만 있었던 거죠? 아, 그렇진 않죠. 또 지상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지난 월요일 교육에는 헬기 강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직접 헬기를 타고 9,0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밖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뛰어내리는 모습까지 네, 헬기를 네, 탔다. 근데 사실 이야기 이어가는 도중에 잠깐 이렇게 끊어서 물어볼 거 있는데 네. 항상 조 기자가 매주마다 원픽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렇죠. 현장 가서 하나의 원픽씩. 오늘은 없어요? 네, 오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원픽 UH-60 헬기입니다. 이 UH-60 헬기가 저에게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네. UH-1H, 네. 또 시누크, 네. 수리온, 네. UH-60까지 제가 국방뉴스 기자로 이렇게 취재를 진행을 하면서 육군에서 운용하는 대부분의 수송용 헬기는 또 다 타본 경험이 이제 이번에 또 완벽해졌습니다. 네. 야, 그럼 또 직접 타보셨다고 하니까 네. 사실 또 저도 또 궁금한데 UH-1H를 또 이제 이건 또 현재 육군에서 퇴역을 한 거잖아요. 그쵸. 이제 다 전역을 하신 분들, 퇴역을 하신 분들이니까 네. 수리온, 시누크 헬기 뭐 타보신 거에 대한 각각의 차이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있고 또 개인적으로 치누크 헬기는 상당히 크고 육중했고요. 수리온은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내부가 꽤 넓었습니다. 치누크와 수리온 모두 안정적인 느낌을 또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 탄 UH-60은 4명의 승무원과 11명의 완전 무장 병력을 실을 수 있는 중형 헬기입니다. 다양한 임무에 적용할 수 있고 신뢰성과 수송 능력도 인정받아서 미군도 차기 다목적 헬기 개발을 취소하고 UH-60을 개량하기로 결정한 만큼 중형 헬리콥터의 완성본이라고 볼 수 있는 또 그런 장비입니다. 제가 이 헬기를 직접 타고 2.7km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헬기가 그렇게 높은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네네. 또 높은 고도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다만 좀 작은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옷을 제가 너무 추울 줄 모르고 네네. 당시에 옷을 너무 얇게 입고 가서 네네. 근데 날씨가 또 지상에는 14도 굉장히 따뜻한 날씨였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또 얇게 입고 또 탔는데 공중 2.7km 상공은 정말 네, 너무 하늘은 추워가지고 또 날씨가. 네, 이번에 완전 새로운 경험을 또 했던 그런 기억이 또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난생 처음이라고 내자로 말해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쵸. 이번에도 사실 난생 처음 또 하나의 취재였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준비한 내자는 뭐죠? 네, 오늘의 제가 준비한 내자 언젠간 꼭입니다. 언젠간 꼭. 네, 맞습니다. 오늘은 육군 특수전학교의 텐덤 강화 교육부터 교육에 사용된 UH-60 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젠간 꼭 제가 공수 기본 교육을 받고 따뜻한 옷과 함께 동승자로 텐덤 교육을 더 자세히 취재할 날을 기약하며
이번에는 언젠간 꼭이라고 또 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자로까지 모두 함께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윤영아, 한상국, 조천영,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 이창기, 최한권, 남기훈, 김태석, 문규석, 김경수, 안경환, 김종헌, 민평기, 최정환, 정종률, 신선준, 박경수, 강준, 박석원, 임재엽, 손수민, 심영빈, 조정규, 방일민, 조진영, 문영욱, 박보람, 차균석, 이상준, 장진선, 서승원, 서대호, 박성균, 김동진, 이용상, 이상민, 이재민, 이상희, 이상민, 강현구, 정봉구, 김선명, 안동엽, 박정훈, 김선호, 강태민, 나현민, 조지훈, 정태준, 장철희, 한주호, 서정우, 문광욱. 누군가엔 아들이었고 누군가엔 아버지였을 보통 사람들이 지켜낸 오늘의 소중한 하루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국방 매거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